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를 해결하듯이 실전 같은 마음으로 풀어보셨다면 더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답을 고르는 선택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들 지수법칙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죠? 네, 그러면 지수법칙을 적용하여 좌변의 식이 우변의 식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자, 1번은, 자, 이 좌변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4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1제곱에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2의 1제곱이 돼서 산수를 다 했더니 이렇게 됐죠. 지수끼리 간단히 했더니 이렇게 돼서 그러면 2가 됐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네요. 자, 2번. 그러면 좌변 이렇게 고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따라서 이 아이도 맞는 답이네요. 3번 한번 보실까요? 자, 3번 2의 3분의 1 곱하기 2의 5분의 1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지수법칙에서 얘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 둘을 곱하면은 지수는 더하는 게 되는 거죠. 3분의 1하고 5분의 1을 더했더니 15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죠. 자, 15분의 8이 돼야겠죠. 따라서 얘는 바른 설명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잘못 적용한 사례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3, 5 곱하니까 1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셨다고요? 자, 만약에 이 식이 이랬다면 가능하겠죠. 이 식이 이랬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호를 바르게 이해해야겠죠? 그죠? 자, 이번에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2의 제곱근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이 바깥에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지수를 써서 법칙을 적용해야겠죠. 그럼 6분의 1. 자, 그러면 맞는 설명이네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은 자, 4의 루트 125는 5의 4분의 3이 되겠죠. 5의 세제곱에 4제곱근이니까, 그죠? 5의 제곱근의 제곱근이죠. 그러면 5의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하면은 5의 1제곱이죠. 1제곱 하면 5가 되니까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나머지 1, 2, 4, 5번은 모두 옳고요. 3번만 옳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 세 실수 xyz가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요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단 x, y, z 중에서 어느 걸 하나라도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 여기 박스 친 부분을 먼저 주목을 했을 때 요식들은 모두 똑같은 값을 나타내니까 똑같은 값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두고 싶죠. 그걸 나는 K라고 두고 싶어. 그러면 K라고 두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 K는 절대 1이 돼서는 안 되고 1보다 커야 된다는 건데 어차피 K가 1이 될 수는 없죠. 왜? XYZ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XYZ 곱한 게 절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사실
어떤 방법은 대동소이는 한데요. 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3요 조건에 의해 가지고 G는 K를 만족하는 조는 K 여기 죄송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존재한다. 자, 이때 3은 K의 X분의 1제곱. 자, 4는 K분의 Y분의 1제곱. 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12분의 1은 K분의 Z분의 1제곱입니다. 자, 이므로 요거를 변변 한번 곱해 볼까요? K분의 X분의 1 곱하기 K분의 Y분의 1 YK K Z분의 1제곱 Z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요 지수법칙 위해서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 3 곱하기 4 곱하기 12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 여기 1이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주목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y분의 1, g분의 1 하면 얘는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 2를 이야기해 봅시다. 방법 2는 자, 여기서 제가 x는 로그 3, y를 밑을 4로 하는 로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밑을 12분의 1로 하는 로그가 되겠죠. 자,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대입합시다. 얘는 밑의 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의 변환 공식 적용하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건 다들 잘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자, 여기 K에 대한 조건은 이미 이렇게 줬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서술형에서 약간의 차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로그 값을 계산하면은 0이 나와있겠죠. 자, 얘가 1이니까요. 그죠?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2번도 풀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문제 3번 a가 0보다 클 때 이 a의 ex제곱이 3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주어질 때 다음 식의 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지금 관찰을 한번 해보죠. 여기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값을 꼭 쓰고 싶단 말이야. 여기 이 값을 꼭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루트를 씌우고 루트분의 1을 한다? 이건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죠?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뭘 해볼까? 그래, 분자 분모에 뭐 같은 거 곱하면 되겠지. 그래, 같은 거 곱하면 만약에 이 자리 앞에 분자 분모에 이 아이의 요 아이만큼 곱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자, 그 아이만큼 곱하면은 바로 이 값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추측이 맞는지 한번 풀이를 써봅시다.
분자 분모에 a x 여기 0 요거를 곱하면, 자 요거를 곱해 봅시다. 그럼 요거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주어진 식이 ax에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ax 플러스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자 그러면 여기 ax제곱 플러스 1 ax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3 마이너스 1, 여긴 3 플러스 1이라서 여기 2분의 1이 되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겠네. 자 여기 이거는 조금 발상적인데요. 자 여기에서 요식을 주목을 해봅시다. 자 요식에서 요것의 거듭제곱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얘 2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요 지수 자리에 홀수가 요 지수에 3이 요 2니까 요 지수에 홀수가 하나 더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홀수를 더하는 방법이, 요 동그라미 치만큼을 홀수가 더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아이랑 같은 애를 또 곱하면 어떨까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모에,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보통은 이렇게를 풀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a의 6x 제곱이고 여기는 1이고 a의 6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근데 우리 이걸 쓰고 싶다 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a의 2x 요 세제곱, 요도 2x의 세제곱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래? 여기는 3이래. 그치? 자 여기는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26이고 얘는 28이네. 그치? 그러면 14분의 13이 되네요. 자 다른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분자 분모를 이렇게 변형해 봅시다.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 변형해 봅시다. 인수분해 변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요거를 어떤 3차식이 있어요. 3 요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플러스 b의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요런 인수분해 식이 있었죠. 자 요 인수분해 식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지금 제가 요 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한번 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a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제곱. 자 그러면 a x 제곱 x 플러스 ax a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x, 여기 제곱 붙어야 되죠. 자 이렇게 분자가 계산이 됐고요. 자 분모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a의 2x의 2x제곱에 마이너스 1을 하면 a의 마이너스 2x가 2x제곱이 되고 이거는 3분의 1이 되죠. 그걸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식 어디서 봤다? 자 여기서 요 박스 친 부분 1번 문제에서 봤죠. 자 1번 문제에서 푸른 결과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1번.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의 결과를 이용하면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3이고
얘는 1이고 얘는 3분의 1이죠. 얘는 3, 1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주기만 하면 작업이 끝이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3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3분의 7이 되죠. 여기서 2분의 1이고, 자, 분자분모 3 똑같으니까 날아가고요. 자, 그러면 14분의 13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3번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4번 문제는 두 실수 A, B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을 A, B로 나타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A는 정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주어진 식에서 미트의 변환 공식을 적용해 볼게요. 자, 미트의 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변환 공식. 자, 밑변환이라고 줄여 쓸게요. 자, 밑변환을 적용을 하면은, 자, 밑을 뭘로 통일할까요? 밑을 2로 통일해 볼까요? 2하고 5가 많이 등장할 거니까 2에 3 로그 2에 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A가 나오네요. 근데 지금 여기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 이하가 있죠. 로그 2의 5는 그 밑을 이루하는 5의 로그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5로 밑을 통일했을 때. 그래서 자, 이렇게 바꿨을 수 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돼서 그래서 얘는 구했더니 A, B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2번은 밑을 3으로 하는 4의 로그에 3으로 하는 로그 25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에 로그 3, 2 마이너스 로그 3의 5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는 뭔가 계산이 좀 자연스럽겠죠. 자, 왜? 아까랑 같은 논리로 계산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로그 밑을 2로 하는 로그의 3의 로그가 되죠. 분의 1이 돼서 얘는 어떻게 된다? A분의 1이 되는 거죠. A분의 1. 얘는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했는데 얘 아까 계산한 결과 있죠. 는 로그 3 밑을 5로 하는 3의 로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한 결과는 우리 알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AB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에 의해 가지고 자, 1번 문제의 결과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의 결과를 이용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유리식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4번까지 무난무난하게 잘 달려오고 계시죠?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4번 문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로그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로그의 밑을 생략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에서 로그를 이렇게 썼을 경우는 자연 로그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 로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에서 다루니까 혹시나
그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지금 했던 얘기 잘 상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아니다도 언젠가 만날 일 있으면 아 그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설명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거 간단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쨌거나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답이 나오겠죠. 2, 4 요런 애들 가만히 다 지켜봅시다. 그랬더니 공통은 뭐다? 밑이 2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밑을 2로 다 그 지수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로그의 성질을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가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4에 4분의 3 곱하기 2에 2분의 5는 2에 2분의 1에 로그 2에 2의 제곱 4분의 3 더하기 로그 2에 2에 2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로그 2에 2에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여기 2분의 3제곱 여기 2분의 5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뭐가 나요? 2가 나오죠. 정답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2에 로그 10의 2분의 1 더하기 로그 요거는 10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10의 마이너스 3분의 얼마? 3분의 1이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에 2를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간단한 산수 계산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계산을 산수를 잘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6분의 7이 나왔죠. 그죠? 6분의 7이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상용 로그에서 차가 정수가 된다는 조건을 하나 줬네요. 요 값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기억. 로그 x는, 로그 x에 대해서, 로그 x를 어떻게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로그 x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주어진 부등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어요. 자, 주어진 부등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x에 100 이렇게 되죠. 자, 의 각 면의 상용 로그 취하면은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보면은 로그 10 로그 x에 로그 100이 되죠. 그러면 얘의 범위는 로그 x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아이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루트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 로그 x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x가 돼서 그 2분의 3 로그 x죠. 자, 그러면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겠네요. 자, 여기서 얘의 범위는 2분의 3 로그 x 그 다음에 3이 돼서 요거는 요거의 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의 차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2분의 3 로그 x는 정수이므로 그 값은
2분의 3은 2가 돼야 2밖에 없죠. 자, 그러면 로그 x는 2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3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 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다른 방법. 자, 이 아이가 지금 요걸 알았기 때문에 1 플러스 알파라고 둘 수 있어요. 단 1하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 볼게요. 그러면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알파가 되는 거고, 로그 x 제곱을 하면 2에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루트 x 절대값 씌우면은, 야, 계산 잘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알파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요 스타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스타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알파를 구하면, 자, 이게 정수가 되는 경우는 정수가 되고 얘는 양수여야 됩니다. 반드시 양수여야 되니까 2밖에 없죠. 2가 될 때 말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구하면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알파는 2일 때만 가능하므로, 그래서 알파는 3분의 1이 돼서 구하는 로그 값은 1 플러스 3분의 1에서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잠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 7번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문제,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요 함수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함수의 그래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 두 함수의 그래프에 만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K가 있을까요? 네, 있겠죠. 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상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 절대값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절대값이 있다는 점인데 x 플러스 1이 요게 그냥 x 플러스 1로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각각은 어떤 조건일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얘는 그대로 빠져나올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빠져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식이 두 개로 나타나니까 이 아이는 함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함수가 아닌 걸 왜 함수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은 조금 이제 버려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식이 여러 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느냐 라는 것에만 의존해서 함수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것부터가 이제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잘 아셨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요거를 왜 그려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범위를 나눠 생각해 보자고요. 범위를 나눠가지고 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이렇게 되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에 일단 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파란색으로 그려볼 거예요. 여기는 x, y.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기점 생각할 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정근선이 되겠죠. 절대 y는 2랑은 만나지 않겠죠. 여기가 정근선입니다. y는 2.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어쨌거나 0이겠죠. 그렇죠? 뭘 집어넣어도 0이네. 그러면 2에 0제곱하면 1이죠. 그러면 여기 3을 지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3을 지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4를 지나겠죠. 그죠? 마이너스 2일 때는 4를 지나고요.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일 때는 이 식에 따라가겠죠. 0일 때 4를 지납니다. 뭔가 2차 함수 비슷한 모양일 것 같은 2차 함수보다는 조금 더 가팔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쭉 이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주황색으로 쫙 이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대칭축이 되겠네. 대칭축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대칭축이나 뭐 아니냐 그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쭉 그어봅니다. 이렇게. 자, 요게 y는 k가 있는데요. y는 k. k가 3보다 작으면은 교점 없죠. k가 3은 교점 없음. y는 과학 교점이라고 정의하면은 k가 3이면 1개죠. k가 3보다 크면은 2개를 갖죠. 자, 그러니까 k가 3일 때 y는 k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만난다. 미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답은 뭐다? 답은 k가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순간 만나는 범위를 이야기할 뻔했네. 여기에서 7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 8번 문제는 이번에는 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함수 y는 밑을 3으로 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로그에 2를 더한 것을 함수로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걸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가 정의될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함수가 어디서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보기에 앞서서 여기를 주목을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럴 범위는 x가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겠죠. 자, 일단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일단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차근차근 그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x, y. 자, 그러면 정의역이 1보다 작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요 함수는 여기서 성립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y절편이 어디를 지나는가 볼까요? 0,2 지나죠. 0,2를 지나고요. 0,2를 지나고 여기 x절편 한번 구해볼까요? x절편 구하면은 구분이 8이 나올 거예요. 산수를 잘했으면 구분이 8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로그 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아니, 만나면 안 돼요. 주의. 자, 좀 삐뚤빼뚤하게 그렸는데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일단 로그 3의 x 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해 볼게요. 평행이동하면 얘가 로그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해 볼까요? 대칭이동하면은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밑으로 진수 조건을 바꾸고 여기 2 플러스 2라 하면은 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프 의 정근선은 x는 1이다가 맞는 설명이네요. 3번 정답. 자, y절편 아까 구했잖아요. 0,2를 지나죠. 요런 그래프는 x 값이 증가한다고 y 값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죠.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밑이 1보다 크다고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만이 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요런 그래프 직접 개형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함수 y는 밑에 3으로 하는 x 플러스 a의 로그에 b를 더한 것이라고 합시다. 이걸 함수라고 할 때, 그리고 요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때, x는 마이너스 3이 이 그래프의 정근선이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상수 a, b 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일단 요 x는 원래 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정근선이 그래프의 점근선 어떻게 될까요? x는 0이었죠. 여기서 마이너스 3으로 정근선의 그래프도 평행이동했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a는 그래서 3이 되겠죠. a는 3. 그러면 로그 3의 x 플러스 3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치울게요. 좀 불필요하다 이거는. 자, 이 식에 지금 0,3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하면은 로그 3에 0 플러스 3 플러스 b는 3. 따라서 b는 2가 되었어요. 그래서 a는 3, b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점근선이 어떻게 변하는, 평행이동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밑과 로그의 진수 조건 등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좌변은 지수법칙에서 간단히 하는 거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설명 많이 했으니까. 자, 이렇게 뭐 구하면 3의 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 뭐 비교하면 된다? 지수 비교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지수를 비교하면은 지수를 비교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가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잖아. 따라서 x는 1 많이 해가 되죠. 자,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요걸 계산할 때 뭐 주의해야 된다? 여기 진수를 주의해라. 밑쪽 거는 이미 3분의 1하고 줘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등호 변화는 여기 밑이 3분의 1보다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죠? 자, 3분의 1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 요 진수에 대한 부등식의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로그의 진수 조건 한번 고려해 봅시다. 자, x-4는 0보다 크고 x-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조건은 x가 4보다 크다는 얘기겠네요. 기억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요. 로그의 3분의 1 x-2. 자, 이거라면 x-4의 제곱 x-2.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이므로.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여기는 x-2.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이 돼서 요 2차 부등식을 풀면은 요걸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기억 니은에 의해 구하는 해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은 x가 해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 이번에는 서술형 단답형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번에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서술형 문제라고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단답형 문제로 대본의 문제를 서술형처럼 풀어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요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2분의 1에 n분의 1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 요 조건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n은 10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무난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하고 관계된 녀석이 얘죠. 두근의 합과 관련된 2차 방정식의 1차 함계수죠. 근데 여기 1이니까 그냥 분의 1은
1분의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누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의 곱과 관련되죠. 만약에 2차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면은 최고차항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기억.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얼마 된다고요? 10 되고요. 열 로그 B가 2가 되는데요. 니은.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계산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밑변환 공식에 의해 가지고 A 더하기 로그 A의 로그 B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로그 A, 로그 B, 로그 B의 제곱, 로그 A의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A 로그 B, 우리 알고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잖아. 로그 B의 제곱. 그러면 빠르게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4가 되죠. 얘를 다 하면 10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96, 여기는 2가 돼서 얘는 48이 되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48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3번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13번, 14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들이니까 부담 없이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지수함수에 대한 문제네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문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근선을 구해야겠죠. 자, 점근선은 여기 3이죠. 3이라고 딱 표시를 해놓고 시작합시다. y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y는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 절편 어떻게 돼요? 0, 0, 뭐가 되겠죠? 0,2분의 7이네. 그지? 2분의 7, 0,2분의 7. 자, 그러면 얘는 1,4가 되겠, 1,4를 지나죠. 1,4.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이제 로 제한을 할 거예요. 빨강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쭉 따라서 그려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 각각을 갖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풀러 가봅시다. 자,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 정의역이 주어진 정의역에서 그러면 서술을 해볼게요. 진 정의역에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죠. 최소값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4분의 13. x는 3에서 최대값. 자, 그럼 2분의 1에 1 마이너스 3 더하기 3 하면 7. 얘를 갖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3번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연습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예요. 뭐 정형화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4번 문제는 뭔가 규칙성을 찾아야 될 것 같이 보이는 문제인데요. 자, 이때는 처음 몇 개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규칙성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때
n을 구해 몇 번 하면은 3이 나올 거예요. 몇 번 계산해 보면 3이 나올 거다. 몇 개를 더하니까 3이 나왔대. 자, 그러면 그때 n을 구하래. 몇 개를 더 해야 될까요? 대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대입을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뭐 뭔가 세련되게 풀 방법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 그러면 얘는 4분의 5가 되겠죠. 처음에 로그 2에 밑은 2고 그러면 5분의 6 2에 6분의 7 이렇게 쭉 나오겠죠. 로그 2에 자 n 플러스 3 여기는 n 플러스 4가 되겠죠. 산수를 잘하면은 자 그러면 요거는 로그의 성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져서 나오겠죠.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자, 그러면 여기 착착착 약분돼서 날아가고 그럼 로그 2에 요것만 남겠죠. 얘가 어떻게 된다? 문제의 조건에 해가지고 요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n 플러스 4는 2의 3 만족하는 n의 값은 28이 알겠죠.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5번 문제 자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함수의 정의역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역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와 동치 변형을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해 주셔야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뭔가 동치 변형을 하고 나면 얘랑 얘 곱하면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곱하면은 뭐가 될까요? 2차식이 되겠죠.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2차식이고 그러면 2차식이 나오는데 요게 안쪽에 합성함수 들어가겠죠. 합성함수 2차 함수가 딱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영향을 받겠죠. 2차 함수에서 어떤 정의역 내에서 최대 최소를 갖겠죠.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따라서 이 로그 함수와 합성이 됐을 때 그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도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런 점들에 유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겁니다.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 문제예요. 먼저 뭐부터 신경 쓰셔야 되느냐? 기억, 진수 조건이 신경 쓰셔야겠죠. 자, 진수 조건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고 7-x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조건은 반드시 잊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3의 x-1, 7-x 이렇게 대하기 동치 변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7 그러면 얘 계산하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9 자 그러면 이게 네모가 그러면은 요거 계산 다시 해볼까요? 자 네모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죠. 왜? 자 밑이 1보다 큰 양수를 밑으로 갖는 로그 함수와의 합성이니까 자 그래서 x는 4에서 네모 요 녀석이 최대를 가지므로 y도 최대가 된다. 따라서
x는 4일 때 y는 로그 3의 9는 2.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번 문제의 답은 2가 됩니다. 자, 16번 문제. 자, 뭔가 말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별의 밝기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절대 등급이 뭐 어떻다, 겉보기 등급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이런 대략적인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지구까지의 뭐 사실 이 내용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지구과학 2를 선택할 친구도 있으면 그때 조금 더 깊게 공부를 재밌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지구까지 거리가 x 파섹인 별의 겉보기 등급이 스몰 m, 절대 등급이 라지 m이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거리는 x파섹이라고 할 때, 자, 이런 관계, 이 관계식에 각각에 뭘 대입하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4. 그러면 요거를 스몰 m 자리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자리에 2를 집어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별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생각했죠. 거리는 여기 요 자리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쓰면 되겠습니다. 뭐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스몰 m은 4, 라지 m은 마이너스 5일 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4 마이너스 5는 5 로그 x 마이너스 5. 자, 단 m은 지구까지의 거리 x 파섹인 별의 겉보기 등급, m은 별의 절대 등급.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9 더하기 5가 되겠죠. 요걸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5 로그 x 이렇게 정리하면은 로그 x는 5분의 14. 얘를 그래서 2.8. 그러면 로그 x가 2 더하기 0.8이 돼야겠죠. 그러면 10에 2 더하기 0.8 하면은 100 곱하기 10의 0.8이죠. 자, 그러면 10의 0.8 어떻게 계산할까요? 로그 x가 0.8이 되려면은 x가 6.3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10에 0.8이 6.31이네요. 그래서 100 곱하기 6.31이 돼서 631 되네요. 631파섹이네요. 이렇게 16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